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사건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을 2022년 11월 2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라고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년 전인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이 민간인 신분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보고됐지만 합동참모본부에는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이 지난해 5월 31일쯤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개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개조 작업 등 실험 계획을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고 김 전 장관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특검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특검팀은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이적죄 적용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메모장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를 거론하며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의 전투병력 파견 공개라는 메모도 확인됐는데 이날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메모가 지속적인 도발로 계엄 선포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특검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특검팀은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이적죄 적용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메모장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를 거론하며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의 전투병력 파견 공개라는 메모도 확인됐는데 이날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메모가 지속적인 도발로 계엄 선포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과 관련한 8시간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작전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 패싱 등 보고 경로 위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